예, 안녕하십니까.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는 박경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에 예금자 보호제도를 구속행위 규제제도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하는지 그 제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특정한 금융기관의 특정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적립식 예금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원이 은행에서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적립식 예금을 개설해 주는지 그 절차를 은행원 입장에서 한번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입출식 예금 계좌 개설하기랑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적립식 예금이 입출식 예금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고객이 창구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는지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거는 입출식 예금 개설할 때랑 똑같고요. 여기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고객한테는 입출식 예금보다는 적립식 예금을 권유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적립식 예금을 권유해 주는 것이 좋을까? 이걸 이제 은행원 입장에서 한번 이런 경우에는 입출식 예금보다 적립식 예금을 권유해 주는 게 좋겠다. 몇 가지 한번 상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객이 이제 계좌를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자가 거의 없거든요. 입출식 예금은. 그 입출식 예금에 일정 계좌의 금액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고객한테 고객님, 입출식 예금에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평잔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왕 이 돈을 여유 자금을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운 입출식 예금에 넣지 마시고 적립식 예금에, 특히 이제 뭐 자유적립식 상품 앞서 봤던 자유적금 같은 거에 자유롭게 이렇게 가입하세요. 그러면 이자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일즈를 하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새 이 기준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막 올라갈 기미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더 높은, 현재 금리가 몇 프로인데 앞으로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미래에 가입하는 것보다 지금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특판 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행 창립 몇 주년 기념 상품, 예를 들면 올림픽 몇 연패 기념 기념 상품, 이런 특별 이벤트 형식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고객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이벤트로 특별 예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가입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절판 마케팅이라는 걸 하는데요. 홈쇼핑 아마 생각해 보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옆에 시간 타이머를 놓고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객님 지금 구입하지 않으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막 홈쇼핑에서 그런 판매 전략을 많이 펴잖아요. 그러니까 창구에서 특판 예금을 판매할 때도 고객님 이제 이 기간이 지나면, 특별 판매 기간이 지나면 이 높은 이율의 특별 정기예금, 특별 정기적금, 정기적금이 되겠네요. 특별 정기적금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객한테 권유를 하라는 거죠. 다음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절판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서 적립식 예금에, 특히 특판 적립식 예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하나의 세일즈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품별로 은행원이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고객이 예를 들면 주택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교육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이제 연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적립식 예금을 권유해 주라, 이런 겁니다. 다음은 앞서 우리가 볼 때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
날짜를 지나서 입금을 하게 되면 뭘 문다고 했죠? 이자를 안 줄 뿐더러 연체료까지 물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고객들이 가끔 그런 것들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입출식 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그래서 연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권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유적금을 주로 이제 많이 활용하라고 창구 그 텔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정기적금에 비해서 자유적금이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고객한테 그 가입 한도까지 일단 최대한 끌어서 자유적금에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기적금은 이제 매달 넣어야 되니까 자유적금은 미리 많이 넣을수록 그 금액이 은행에 오래 예치가 되니까 그만큼 이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유적금을 적절히 활용해서 한도까지 가입하시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하나의 세일즈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자유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한도가 좀 아직 안 차 있네요. 그럼 이 한도까지도 좀 더 추가로 불입하십시오. 그럼 높은 이자를 오랫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조금이라도 단 0.01%라도 이자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함으로써 적립식 예금을 세일즈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은행 텔러들이 염두를 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예. 다음은 이렇게 이제 상품을 정했습니다. 어떤 적립식 예금을 하기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입출식 예금하고 똑같습니다.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고요. 어떻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출식 예금하고 이제 똑같은데요. 입출식 예금이 없는 좀 설명해야 될 내용들만 살펴보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은 입출식 예금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입출식 예금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 없는 항목들만 이제 살펴보면 적립식 예금은 그렇잖아요. 특히 정기적금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거나 아니면 월 저축금을 납입을 못하면 오히려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도 해지가 되거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자를 받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객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정기적금을 정해진 날보다 먼저 넣었다 그래서 이자를 더 주는 건 아니다랄지 이런 부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고객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명 확인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출식 예금과 똑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이 고객이 맞는지 실명 확인을 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받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입출식 예금하고 좀 다른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출식 예금에서는 없던 예금의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자유적금을 할 것이냐, 정기적금을 할 것이냐, 상호부금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원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있죠. 다른 데는 입출식 예금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월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 또 비과세가 되는지 또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입출식 예금과 다르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고객이 거래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서 예금을 만들 때 작성하는 그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약관을 고객한테 잘 설명을 드리고, 자, 고객님 설명 잘 들으셨죠? 하고 확인을 받아 놓습니다. 이제 간단한 양식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여기에 고객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나 약관을 수령하겠습니다. 아니면 수령 거부합니다. 이 의사표시를 양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혹시 수령으로 체크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 약관 사본을 복사를 해서 사본을 고객한테 줘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밑에 설명 들었음에 확인을 받고 이제 아래쪽에 이름과 서명 또는 이제 인감을 찍어서 확인을 받아 놓는데요. 이렇게 고객들한테 무엇인가를 하고 반드시 확인을 받아놔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확인을 받아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고객이 내가 이거 들었던 거랑 다르달지 이렇게 고객과 은행 상품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남겨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고객들한테 이제 받아내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서랄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타 SMS 뭐 이런 자동이체 이런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받아놓기도 하고요. 또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받아놓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출식 예금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한 가지 좀 입출식 예금에서 없었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속행위 규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적립식 예금이 혹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꺾기로 즉 구속행위로 가입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고객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적립식 예금 개설 과정에서는 추가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적어낸 그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은행원이 전산상으로 등록을 하는데요. 특히 비밀번호를 은행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은행원이 입력을 할 수 없고요. 고객이 핀패드를 통해서 직접 두 차례 입력을 함으로써 전산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은행 가서 통장 만들 때 볼 수 있죠. 뒤에 이제 책임자한테 가서 도장을 받고 그 통장 안에 고객이 인감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인감이나 사인이 이제 위변조되거나 오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 이렇게 붙이죠. 그러고 나서 고객님께 드리고 서류를 보관하게 되면 모든 적립식 예금 개설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차 시에 걸쳐서 적립식 예금 세일즈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예금 상품 세일즈 이제 마지막 학습 요소인 거치식 예금 세일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